자, 커스터디란 무엇인가? 보통 커스터디라고 하는 지갑을 이야기를 많이 하죠. 근데 이 커스터디라는 용어를 우리가 좀 잘못 쓰고 있었는데, 이 커스터디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실제 프라이빗 키의 이 보관 주체를 묻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웹3에서 이 소유라고 하는 용어를 잘 정의를 해야 하는데,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정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산을 움직일 수 있는, 통제할 수 있는 자신의 키, 즉 개인 키죠. 또는 비밀 키라고도 이야기합니다. 이 키에 대한 통제권을 이야기합니다. 즉 웹3에 대한 소유는 베이직 과정의 5강에서 좀 저희가 자세히 좀 다루긴 했었죠. 커스터디에 있어서 핵심 원칙은 키를 누가 갖느냐, 이 문제가 결국 자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것을 결정한다라는 이야기죠. 예를 들어서 거래소에 우리가 계정에 하나의 이더를 가지고 있어요. 하지만 실제 이 이더에 대한 통제권, 키는 누가 갖고 있죠? 거래소가 갖고 있습니다. 사용자는 계정에 대한 잔액만 보유하고 있을 뿐 실제 키는 사용자에게 없어요.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? 웹3 관점에서 소유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. 두 번째 사례는 이 메타마스크 지갑이 있습니다. 가장 유명한 웹3 지갑이죠. 메타마스크에 한 개 이더를 가지고 있어요. 이 메타마스크 지갑 같은 경우는 직접 키를 사용자가 관리하고 있죠. 그래서 우리가 니모니 코드 백업도 하고 그리고 개인 키를 절대로 외부에 노출하지 말라는 경고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. 이 메타마스크 지갑의 이더를 갖고 있다는 것은 완전히 우리가 통제권을 갖고 있고 웹3 관점에서 소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쓸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이 메타마스크 지갑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자산은 블록체인에 존재합니다.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네트워크에 자신의 계정으로 한 개의 이더를 갖고 있다라는 기록이 모든 블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의 이더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.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. 당신이 키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자산도 당신 것이 아니다라는 이 커스터디의 본질이죠. 그렇다면 이 커스터디의 이 통제 모델과 키 관리 기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. 첫 번째 레이어에 있어서는 이 통제 모델이 역할을 합니다. 곧 누가 키를 통제하느냐가 중요한 이야기라는 이야기죠. 이 크게 커스터디 통제 모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. 커스터디얼, 이 수탁형이죠. 그리고 논 커스터디얼, 키 통제 주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. 이 커스터디얼은 자신이 키를 개인이 갖고 있지 않고 이 서비스의 운영에서 키를 보유합니다. 그리고 non custodial, 즉 비수탁형 지갑이라고 합니다. 사용자가 직접 키를 보관을 해요. 이 편의성과 의존도 측면에서는 굉장히 수탁형 지갑이 편의성이 높고 서비스의 의존도가 높죠.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 커스터디얼, 즉 수탁형 지갑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할 수 있죠. 왜냐하면 이 키를 직접 보관을 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합니다. 이 비수탁형 지갑은 사실 편의성은 낮다고 할 수 있어요. 하지만 이 중앙에 있는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없고 자유롭게 자산을 이동하고 자신이 통제권을 갖고 있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는 수탁형 지갑에는 이 대부분의 이 중앙화 거래소죠. 최근에는 많은 이 수탁형 서비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이 중앙화 거래소가 대표적인 수탁 서비스의 예라고 할 수 있어요. 국외적으로는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, 그리고 국내에서는 업비트나 빗썸과 같은 중화 거래소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비스탁형 지갑으로는 가장 유명한 메타마스크나 이 레저, 그리고 디파이와 관련된 서비스가 대표 비스탁형 지갑의 예시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두 번째 상위 레이어에서는 이제 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. 이것은 수탁형 지갑이나 비수탁형 지갑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. 어떻게 보면 수탁형 지갑에서 이 키를 관리하는 기술이 더 중요하겠죠. 왜냐하면 자산의 규모가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물론 비스탁형도 중요합니다. 대표적인 기술 중에 최근에 MPC라고 하는 기술이 나오고 있어요. 이 MPC는 이 멀티파티 컴퓨테이션이라는 용어의 약자로서 이 키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 개로 나누는 거예요. 잘게 수학적으로 분할을 해서 서명, 검증을 병렬로 진행을 합니다. 그럼 서명 조각이 이렇게 다 나오죠.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서명 조각 하나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키 하나만 가지고 탈취를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. 그래서 이 서명이 하나 하나 합쳐서 졌을 때 한 개의 서명으로
맞춰지게 되고 이 서명 값으로 자산의 통제권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단일 주체도 전체 키를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장에서 배웠던 멀티시그라는 개념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. 멀티시그는 단순히 키를 나눠서 갖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MPC는 키를 수학적으로 분할을 해서 각자 독립적으로 계산을 해서 나중에 합쳐지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멀티시그와 MPC는 합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 MPC는 레이어 2에서 이 통제 기술과는 좀 다른 기술이고 수탁형이나 비수탁형에도 동시에 적용을 할 수 있다. 그리고 대표적으로 파이어블록스라고 하는 미국의 대표 이 수탁 서비스에서 이 MPC를 키 관리 기술로 채택을 하고 있고 많은 커스터디 업체에서 이 MPC를 채택을 하고 있어요. 많이 촉망받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이 MPC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비수탁형이다, 수탁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니고 먼저 키 통제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해요. 반드시 MPC를 쓴다고 해서 안전하다, 편리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.